지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철학에 근거한 어리 살아있는 인성교육인데 핵심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도대체 어리 살아있는 인성교육이 뭐냐? 여러분 모두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나를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이 이 어리 살아있는 인성교육이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인지 나중에는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제목 자체가 뇌과학 기반 인성교육으로서 뇌교육의 효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뇌과학하고 이 인성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잠깐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인간의 뇌는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가질 수도 있고 거꾸로 거의 맨 앞 시간에 하태민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사기꾼으로 그렇게 나쁘게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발달하면은 나쁜 쪽은 안 넣고 좋은 쪽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뇌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있는데 잠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스탁이라고 하는 이 뇌과학자가 얘기를 한 바와 같이 많은 과학자들이 뇌는 인간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인간은 곧 뇌다, 그리고 뇌는 곧 인간이다, 이거는 이제 상식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뇌가 결국은 인간을 얘기를 하는데 이 뇌는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바로 그 사람의 뇌 속에는 어떠한 정보가 있을 텐데 이 정보에 따라서 하는 생각이나 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뱀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막 도망가 버리죠, 무서워서. 그런데 땅뿐이에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야, 저 뱀은 100만 원짜리고 저 뱀은 1000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그 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뱀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기 바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뱀이 지나가는데도 뱀을 못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자,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날까요? 그분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의 차이겠죠. 그래서 막 굉장히 인생이 잘 안 풀리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이러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데도 굉장히 행복하시고 즐겁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의 질의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주느냐, 이 차이겠고 그것은 결국은 뇌 속에 있는 정보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뇌를 잘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못 쓰고 지나갈 것인지 비밀이 뇌 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패턴 형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 뭐죠?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그거에 앞서서 뇌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 이미 유전자 속에 가지고 태어난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때가 되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서 말을 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뭐를 해요?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유전 정보고, 그 다음에 체험 정보는 뭐냐면 이제 교육학적인 용어로는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나 할머니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체화된 그러한 정보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체험 정보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또 학령기가 되면은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어떤 분들은 대학교 그 이상까지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공부를 안 한 사람들한테는 있을 수가 있는 말일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공부를, 그러니까 이 지식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나는 배부르게 편하게 잘 살겠다, 육신을 잘 편하게 하면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는 난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 이런 뇌 속의 정보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뇌의 정보 처리 기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인간의 뇌는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그야말로 신과 같이 아주 엄청난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은, 뇌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가소성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아시죠? 플라스틱이 휘어지는 성질이죠. 그래서 이런 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경험을 겪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몸을 바꿔나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예, 여기 이게 뇌세포인데 지금 이 뇌세포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겪으면 뇌세포에 이런 그 아주 자잘한 그런 돌기들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 자체도 독립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경험이라는 거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관련된 것들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뇌세포와 뇌세포가 연결이 되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뇌의 발달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새롭게 정보 처리를 계속하면 새로운 신경세포 회로망, 즉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주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연결이 굉장히 강하고 튼튼하고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즉 나에게 검열을 받지 않고 그냥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흐르륵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결국 신경세포 회로망이다 하고 얘기하신 분들이 이제 헤비라든지 루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들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뇌는 점점 좋아져서 애를 쓰지 않아도 확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습관이 형성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가 확 일어나니까 힘이 안 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습관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생각 그리고 감정,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도 학습이라고 교육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하셔서 여자분들이 만약에 시집살이 하면서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편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왜 머릿속에서 막 저절로 뭐가 플레이 될까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막 시집 식구들에 대한 뭐 막 그래가지고 요새 왜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시월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여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시집살이가 고된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일하다가 이제 좀 쉬고 앉아서 차 좀 마시고 쉬려고 그러면은 뭐가 막 머릿속으로 저절로 막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시누이에 대한 불평, 막 이런 것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그만두고 싶은데도 절대 안 그만둬지는 거예요. 이게 안 끊어져요. 그래서 저기 한강에 굉장히 멋진 아파트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되게 부자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은근슬쩍 자살을 많이 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다 모든 일이 해결이 돼요. 돈도 많아, 애들도 다 잘 키웠어, 뭐 이런데 왜 그분들이 그 자살을 택하느냐? 유구하게 흘러가는 한강물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자기 인생을 반성하면서 그 불평, 자기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결국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 이 경우에는 나쁜 쪽으로 흘러간 거죠.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쓰여서 하고 싶지 않은 생각,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것들을 갖고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지만 될 텐데, 그게 바로 이제 뇌철학에 근거한 인성교육에 그 답이 있다 이건데, 여러분 그거 알고 싶습니까? 여기 답이 미리 나와 있네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잘 골라보고 거기서 좋은 습관에 집중을 해가지고 뇌를 잘 운영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첫 번째로 우리 뇌는 원래 굉장히 훌륭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된다? 습관적인 것 때문에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습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지금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뇌는 먼저 그 선택하는 이 순서예요. 그래서 생존의 도구로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동물이 나타나면 도망가야지 되고, 이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이 기본으로 들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먼저 탁 어떤 상황이 되면 뭐부터 나올까요? 예, 기본으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뇌는 이건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걸 선택을 해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하면은 습관에 따른 생각, 감정,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괴로운 생각, 괴로운 마음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멈추고 싶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꾸 도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걸 끊을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우리나라 말도 있죠. 그래서 이 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뇌가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원래 좋은 뇌가 너무 발전하면은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뭐가 있냐면 여자가 하늘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게 뭐예요? 뇌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을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그 인성교육이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면서 내가 발전해서 인간다운 그 의미를 실현해 나갈 것이냐. 바로 그 가치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뇌과학적인 그런 공부를 또 제가 막 해봤더니 목표가 없는 뇌는 제 기능을 못한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막 시험 공부라는 게 있을 때는 죽기 살기로 했는데 나중에 딱 이제 공부랑 멀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기억도 잘 안 되고 그러는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아무튼 목표가 없는 뇌는 제 기능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나쁜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크고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질 수도 있겠다. 근데 안중근 선생님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분은 바로 대의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고 그 공원에 가가지고 도시락 그 테러를 말하자면 나쁘게 보면 테러지만 좋은 방면으로 보면 뭐가 돼요? 애국 운동이죠. 예,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고 의미 있는 가치를 우리가 가질 때, 아까 선생님들이 사례를 말씀하실 때도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한 길이라는 얘기를 하실 때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리면서 내 삶의 의미가 이거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아이들도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의 주체, 즉 얼이 살아나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난 정말 살만한 사람이야. 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이 있었어 나는.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의지가 일어나면서 뇌가 그 방향으로 모든 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제 얘기는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학교 총장님이신 이승원 박사님의 뇌철학에서 근거한 건데, 이것은 뇌에 대한 지식 추구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뇌의 속성 그리고 가능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뇌를 제대로 운영하여서 인간다움의 의미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존 인성교육과는 무엇이 다르냐? 기존에도 인성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의라든지 배려라든지 관용 막 이런 그 덕목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중심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그래서 파편화되고
부분화돼서 그거를 이제 교육학자들은 흔히 모자이크 맞추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모자이크 1000편짜리 맞추려면은 거의 막 500편 이상을 맞추지 않는 이상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원을 다 다닐 때까지도 뭐 하러 배우는지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서서히 깨닫게 된 거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도, 그리고 지금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육을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거 하면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보다 앞설 수 있으니까, 성공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착해지는 거 위주로. 근데 지금 착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자기의 정신이 바르게 서고,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은 중심되는 어떤 가치하에 그것이 통합을 이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자기의 뇌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관리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뇌운영 체계, 그리고 홍익인간 교육이념,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홍익인간 교육이념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이제 시대, 지금은 이제 다문화주의적인 가치가 이제 인정을 받는 글로벌한 사회인데, 이 시대에도 어울리고, 그 다음에 상생과 조화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야말로 대단한 가치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거기 그 그림이 있죠. 64페이지에. 거기에 그분이 임마뉴엘 페스터라이시라는 그 미국 교수님인데, 이분이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이념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제목도 뭐냐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는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 교육이념, 교육기본법 2조에 홍익인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자들은 오히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홍익인간 그거 지워버려라. 왜냐하면 아무 쓸데도 없는 거다. 그거 차라리 민주시민의 육성, 그거를 교육이념으로 넣고 빼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홍익인간이라는 그 이념의 가치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학자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정치학자가 거꾸로 그거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교육기본법 2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홍익인간 이념은 엄청 대단한 이념이죠. 그래서 어리 살아있는 인성교육은 이제 우리가 그냥 홍익인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자기만 생각하면 의자 그냥 쭉 빼놓고 가면 되겠지만, 잠시 배려를 가지고 생각하는, 이게 나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자를 조금만 집어넣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별로 힘이 안 들고 또 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게 행복하겠어요. 깨끗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는 게 멀고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자기 자리 주변을 치우고 가는 것도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이념과 작은 이념의 별개가 아니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선택의 잣대이자 이제 삶의 목표를 삼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홍익의 습관을 길러주면 이제 자기 주변의 그 조건들도 홍익을 하는 조건으로 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홍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의식의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진짜 홍익을 하자, 우리가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쟤 이용해 먹어야겠다, 쟤 바보같이 맨날 이렇게 뭔가 도와주기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도대체 인류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홍익인간 이념이. 그랬더니 게임 이론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착하신 분들은 저절로 홍익을 딱 선택하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홍익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게임 이론을 보니까 한 번 만날 때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이익이에요. 그런데 여러 번 만나게 되는 경우, 그럴 때에는 저 사람이 자꾸 자기 이익만 택한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뒷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담화에 의해서 그 사람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생겨가지고 결국 자기만을 위해서 애써왔던 사람은 긴 거래 관계로 보면은 결국은 배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라고요? 홍익,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롱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을 하는 거는 근원적으로 착한 분들뿐 아니라 계산이 막 돌아가는 분들도 선택하면 절대 손해되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센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이 뇌철학에 근거한 인성교육은 뇌과학을 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뇌과학에서는 뇌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뇌의 비율을 맞춰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뇌철학에 근거한 인성교육에서는 비 맞추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하자? 뇌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조절하고 운영하자. 예,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교육적 방법을 넘어서는 대안교육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는 거, 인간의 의식인 나라는 게 열쇠예요. 그래서 이 나를 잘못 관리하면 정말 사기꾼의 그 나도 될 수 있지만, 나를 잘 키우고 그리고 나를 잘 가능성을 확장시켜 나가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우사인 볼트처럼 그 굉장히 빠르게 달리신 분 있잖아요. 그 기록이 안 깨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서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면이나 인성적인 면이나 자기가 그곳에 뜻을 두고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정의를 통합하는 그러한 활동을 여러분들이 이제 뇌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간답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서 우리가 보통 체험하는 인간답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높은 차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이 뇌철학에 근거한 인성교육, 즉 뇌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실천하시고 서로 이걸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천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핵심적인 이야기는 저희 학교에 지금 운영본부장으로 계시는 권영주 교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